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40점이 되어 있어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지금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우리 엑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이다, 표 2다, 표 3이다, 표 4다, 표 5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1에 보니까 제품 대여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에서 우리 이제 대여 일자라는 게 있대요. 우리 이제 대여 일자가 우리 이제 B열에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날짜가 쭉 들어 있죠. 이 날짜를 이제 이용해서 반납 예정 일자 이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 대여 일자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 반납 예정 일자 얘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반납 예정 일자라는 건 어떻게 구해주냐? 대여 일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5를 하래요. 그러면 대여 일자를 기준해서 5일 뒤에 이제 반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반납 예정 일자 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를 더해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 날짜가 만약에 주말인 경우에 그때는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가 있어요. 이 대여 일자가 무슨 요일인지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죠. 그때 우리가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요일을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렇게 요일을 이제 계산할 때 월요일이 1번인 그 유형으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5를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대여 일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 더하기 5 이렇게 직접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8월 10일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날짜에다가 더하기 5를 한 그 값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날짜가 주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주말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weekday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weekday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해서 weekday라는 이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날짜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쓰는 게 보통 이제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 1번이라는 그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에요. 그래서 weekday 함수가 만약에 써져 있는데 옵션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다. 그러면 1번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weekday라는 그 함수가 내가 지정한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그거를 요일 번호를 이제 반환해 주는데 그때 내가 1을 쓰게 되면 그때 이제 요일 번호는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반환을 이제 해 주고요. 내가 옵션을 이제 2를 쓰게 되면 1번부터 7번까지로 또 똑같이 이제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3번을 쓰게 되면 이제 0번부터 6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요일 번호를 반환을 이제 해줘요. 그러면 얘랑 봤을 때 이제 요일 번호 그거 이제 반환되는 건 똑같은데 그때 1번을 내가 쓰게 되면 그때 1번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토요일까지로 그렇게 우리 이제 요일을 이제 반환해 주고요. 그리고 내가 옵션을 2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반환을 이제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1이라고 나온 거랑 여기서 이제 1이라고 나온 거는 요일이 다른 거죠. 시작하는 그 요일이 다르다고요. 여기서는 1번이 일요일을 이제 의미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1번이 월요일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옵션을 이제 3번으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해서 옵션 1번, 2번의 차이는 1번이 일요일부터 시작하냐 아니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냐 그 차이고요. 그리고 얘랑 봤을 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반환하는 건 똑같지만 그때 나오는 그 번호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월요일이 1번인 그 유형으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월요일이 이제 1번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면 지금 우리는 옵션을 2번 얘를 이제 써야죠. 그러면 옵션을 내가 2번 얘를 이제 지정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얘로 지정했을 때 1번은 이제 월요일이다. 그리고 2번은 이제 우리 화요일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3번은 이제 수요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얘는 이제 목요일이다. 그 뜻이고 5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금요일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6번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제 토요일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7번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일요일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내가 옵션을 2로 썼을 때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값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그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요. 그게 이제 옵션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가 우리 대여 일자 더하기 5한 그 날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날짜에 우리 이제 요일 번호를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반납 예정일자 제가 구해 놓은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요일 번호를 제가 옆에다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weekday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계산한 이 날짜가 있다. 이 날짜에 옵션을 이제 쓸 거예요. 옵션을 쓰려고 요 뒤에다가 쉼표를 땅 하고 찍었더니 옵션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뜨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1번 옵션, 2번 옵션, 3번 옵션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더 많죠. 해서 위크데이에는 옵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1번, 2번, 3번이라고요. 해서 시험장에 가도 얘는 똑같이 떠요. 왜? 여러분들이 쓰는 엑셀이나 시험장에 쓰는 엑셀이나 어차피 똑같은 엑셀이라고요. 해서 이 옵션을 외우지 않고 뜨는 이 옵션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런 옵션은 외우세요. 외우고 있으면 내가 옵션을 어떤 거 써야지 그걸 이제 파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한정된 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이제 풀어야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뒤에다가 옵션을 2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얘는 7번이래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런 이제 각각 날짜에 대해서 요일 번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7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얘는 이제 일요일이라는 그 얘기고요. 얘가 이제 1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월요일, 그리고 3번이 나온 건 수요일이다 그 뜻이고 4번이 나온 건 이제 목요일이다 그 뜻이죠. 해서 얘는 이제 목요일이고 얘는 이제 월요일이고 얘는 이제 수요일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주말인 그 경우가 지금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반납 예정일자가 8월 10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일 때 그 다음 주 월요일로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반납 예정 일자가 8월 11일 그 다음 날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 자, if 함수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내가 구한 그 요일이 만약에 토요일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토요일이라면 그때는 우리 이제 반납 예정 일자 얘를 이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원래는 대여 일자 더하기 5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토요일일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 그 다음이 이제 일요일 그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이 되는 거죠. 해서 원래는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5를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토요일이 나오잖아요. 토요일이 나오니까 여기서 더하기 7을 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7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다음 날이 되니까 월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토요일을 물어본 거고 이번에는 요만큼을 이제 복사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일요일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일요일일 때는 그 다음 날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죠. 원래는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5를 해서 반납 예정 일자를 구하는데 일요일일 때는 바로 그 다음 날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더하기 6을 이제 해 줄 거라고요. 만약에 토요일도 아니야, 일요일도 아니야. 그랬을 때는 원래대로 우리 이제 대여 일자에다가 우리 더하기 5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를 이렇게 이제 두 번 써서 물어봐 주면 됩니다.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토요일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토요일일 때는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7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은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죠. 만약에 일요일은 똑같다 그랬을 때는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6으로 계산해라. 만약에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라면 그때는 원래대로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5를 해서 계산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요 식 이제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weekday라는 그 함수요. weekday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원래 반납 예정 일자를 계산한 게 있다. 그 반납 예정 일자에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2로 써서 월요일이 1번으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만큼의 식이 우리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하는 그 식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 함수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방금 요일 번호 구한 게 있다. 그게 토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건데 토요일이 weekday 함수를 구했을 때 이제 6번이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이제 weekday 함수에서 구한 게 6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만약에 6이랑 똑같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7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요일인지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죠. 해서 지금 요 if 식이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 이제 붙여넣기 그대로 할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제 요일 번호를 구했다. 그 요일 번호가 이번에는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서 그 요일 번호 구한 게 7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7번이라면 대여 일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6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B의 3번 셀이요. B의 3번 셀에 그 데이터에다가 더하기 5를 해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if를 지금 2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만 2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로 쓰기로 돼서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 엔터를 한번 땅 하고 누를게요.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11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아까 얘가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아까 8월 10일이 나왔었죠. 5일에서 5를 더했더니 원래 10일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요일을 구했을 때 우리 이제 일요일이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날인 월요일 그 날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원래 반납 예정 일자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죠. 그 날짜에 우리가 이제 요일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weekday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한 그 반납 예정 일자가 있다. 그 반납 예정 일자가 토요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weekday에서 나온 게 6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요일 번호 구한 게 7번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해서 지금 요만큼의 식에서 토요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본 거고 지금 요만큼 식에서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해서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얘가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예요. 해서 내가 구한 그 요일이 토요일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토요일일 때는 대여 일자 더하기 7로 계산해 달라. 그렇게 준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이 아니에요. 아닐 때는 지금 요 거짓수로 이제 넘어가겠죠. 거짓수로 넘어갔더니 또 다른 이제 if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물어보겠죠.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게 내가 요일 번호 구한 게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교해 준 거죠.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일요일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일요일이랑 똑같다면 대여 일자에다가 6을 더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으로 넘어가서 대여 일자에다가 이제 5를 이제 더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했을 때만 이 맨 뒤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 대여 일자에다가 더하기 5를 해준다고요. 그 얘기는 주말이 아닐 때만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거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2에 보니까 지금 시험 결과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그때 반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반이라는 게 지금 우리 G열의 이제 반이 1반이다, 2반이다, 3반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 반이 일반인 그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요. 그리고 또 3반인 그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해서 이 두 개의 점수에 대한 그 평균값을 제2의 3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조건은 우리 이제 제2 9번부터 K10번 그 영역에 입력해라.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이제 입력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우리 d민이라는 그 함수와 에버리지 그 함수가 나는데 여기서 1반의 최저 점수를 구할 때 그리고 3반의 최저 점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d민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 두 개 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때 그 두 개의 점수를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로 묶어주면 우리 평균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쓸 때 AVERAGE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에버리지 얘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1반의 이제 최저 점수요. 최저 점수를 이제 구하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3반의 최저 점수를 이제 구할 거예요. 해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이 두 개 점수에 대해서 에버리지 평균값을 이제 구해주겠죠. 그때 우리 최저 점수 얘부터 이제 구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점수들 중에 우리가 그냥 최저 점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었죠. 1반인 거 찾아라. 3반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d민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근데 d민이라는 이런 함수들을 보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보게 되면 뭐 dcount a라는 것도 있고요. daverage다, dget이다, dsum이다, dcount다, dmax, dmin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다고요. 맨 앞에다가 우리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열번호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조건을 쓴 그 조건 범위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조건 범위 얘를 먼저 찾아야 돼요. 지금 이 문제처럼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러면 조건을 여기다가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민이라는 이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조건은 1반인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고 3반인지도 물어봐야죠. 그때 그 1반이다, 3반이다 그거는 반이라는 이 제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입력해야 되니까 반이 몇 반인 거 찾아라. 1반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1반인 거 찾아주면 되고 또 반이라는 게 있다. 얘가 이제 3반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런 이제 제목들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쓸 d민이라는 함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이런 이제 제목들, 필드의 제목들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다 설정해야 된다. 그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에버리지 그 함수에서는 우리가 요만큼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d민이라는 그 함수 얘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무조건 이런 이제 제목들도 블럭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3반 거 먼저 구해 볼게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d민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d민이라고 쓰고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니까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 범위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만큼의 데이터에서 지금 민 최소값을 이제 구할 거죠. 뭐의 최소값이요? 점수의
최소값을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했을 때 그때 여기가 이름이 들어있는 그 열이 1열이죠. 반은 2열에 이제 들어있고 점수가 이제 3열에 들어있다고요. 우리는 민 최소값을 이제 구할 건데 뭐의 최소값을 구해라?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3이라고 이제 써줄 겁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조건은 뭐다? 3반인 거예요. 3반인 거 먼저 구한다 그랬어요. 해서 3반 거를 이렇게 조건을 여기다 이제 써놨으니까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68점이래요. 우리 3반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요 세 개 점수 중에 가장 작은 그 점수가 68점이 맞죠? 이렇게 해서 3번 거를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그대로 복사 좀 해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이번에는 일반인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반 거를 찾을 때는 우리가 조건만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이 뒷부분이요. 이 뒷부분에 써져 있는 거 이거 다 지우고 조건 범위만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62점이래요. 우리 일반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밖에 없네요. 이 두 개 중에 가장 작은 그 점수가 62점이 맞죠? 그러면 1반에 이제 최저 점수 구했고 3번 거는 아까 좀 전에 구해서 복사를 해놨죠? 그러면 그 두 개 식을 우리가 에버리지로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해서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AVERAGE 하고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지금 얘가 1반의 최저 점수를 구한 거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는 아까 복사를 해놨으니까 붙여넣기 컨트롤 V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죠. 해서 얘가 이제 1번 거 구한 거고 얘가 이제 3번 거 구한 거예요. 이 두 개 점수를 우리 이제 에버리지 그걸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65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지금 방금 1번 거에 이제 최저 점수를 이제 구했을 때 62점이 나왔고요. 아까 3번 거는 이제 68점이 나왔어요. 62하고 68의 평균 값이 65가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얘가 이제 1반에 이제 최저 점수를 구한 거고 얘가 이제 3반에 우리 이제 최저 점수를 구한 거예요. 이 두 개 식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은데 이 조건 범위만 이제 다르게 설정해 준 거죠. 지금 앞에서는 요만큼을 이제 조건 범위로 지정한 거고 뒤에 식에서는 지금 요만큼을 이제 조건 범위로 써준 거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반의 최저 점수, 3반의 최저 점수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 점수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에버리지로 평균 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에서라고 했어요. 표 3번에 보니까 한국항공 예약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여기서 예약 코드라는 게 있대요. 우리 예약 코드가 지금 A열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죠. 이 예약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라고 했어요. 우리 예약 코드에서 네 번째 그 글자가 여기 써져 있는 2다, 3이다, 1이다, 2다, 3이다 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네 번째 그 글자가 1이랑 똑같으면 일반석이다. 2면 비즈니스석, 3이면 우리 1등석. 얘를 이제 좌석 여기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추주와 이제 미담수 요거 이제 쓰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약 코드에서 이 네 번째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이제 미드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미드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지금 예약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에서 몇 번째 위치요? 네 번째 글자. 그거 이제 한 글자만 가지고 올 거죠. 해서 네 번째 이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갖다 달라? 우리 이제 한 글자만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미드 함수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2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 예약 코드의 네 번째 그 글자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글자가 이제 1일 때 일반석으로, 2일 때 비즈니스석, 3일 때 1등석, 얘가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choos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죠. 우리 choose라는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이제 찍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choose라는 거의 뜻이 선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내가 데이터를 지금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몇 번째 그 위치의 그 데이터를 choose, 선택해달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choose라고 써볼게요. choose라고 쓰고 만약에 1이라고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A라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B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C라고 이렇게 이제 썼다면, 그때 나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때 몇 번째 거? 우리 이제 1이라고 썼으니까 첫 번째 거를 choose, 선택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 A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인수로 2를 이제 쓰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데이터인 B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데이터 C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미드 함수를 구해 놓은 게 1이랑 똑같을 때는 일반석, 2랑 똑같을 때 비즈니스석, 3이랑 똑같을 때 1등석, 얘가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주면 되죠. 그러면 A 대신에 일반석을, B 대신에 비즈니스석, 그리고 C 대신에 1등석, 얘를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수를 쓰는 그 위치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미드 함수를 구해 놓은 거 있죠? 그 식을 우리가 이제 인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일단은 미드 함수 쓴 거는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choose라는 그 함수요. 자, 우리 choose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인수 쓰면 되죠? 인수는 아까 우리 구해놨으니까 컨트롤 V 붙여넣기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1일 때 내가 미드 함수를 구한 게 1이랑 만약에 똑같다면 여기다가 일반석이라고 내보내달라 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일반석으로 쓴 거고, 두 번째 데이터 만약에 2가 나왔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이제 비즈니스석이요. 해서 여기다가 비즈니스석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데이터 3이 나온다면 우리 이제 1등석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choose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2니까 지금처럼 비즈니스석, 얘가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1등석이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일반석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2니까 비즈니스석, 그 밑에는 3이니까 우리 이제 1등석이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우리 일반석이 다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비즈니스석,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1등석이 나오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choose라는 그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얘가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얘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얘가 이제 세 번째 데이터요. 해서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게 1이라면 일반석이 나오는 거고요. 2면 비즈니스석, 3이면 1등석이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제품 출고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우리 이제 구분 코드라는 게 있대요. 우리 구분 코드는 지금 G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구분 코드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그 제품을 이제 찾으래요. 찾아서 그거의 이제 개수를 제2의 23번 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구분 코드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걸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최빈수를 이제 구할 때 그때 이제 쓰는 함수가 우리 모드 싱글이라는 이 함수요. 그러면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가 모드.점 싱글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모드 싱글 이 함수는 사용하는 그 방법이 우리 이제 에버리지, 썸, 카운트 그런 이제 함수와 똑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을 써주고 구분 코드에 대해서 이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걸 구할 거니까 구분 코드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33이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1이라는 그 데이터는 2번 나왔고요. 22라는 그 데이터는 여기 이제 3개 나왔네요. 근데 33이라는 그 데이터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개가 나왔죠. 해서 구분 코드에서 최빈수가 이제 33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이제 최빈수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3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구해줄 때 우리가 count if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죠. 우리 이제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출고량이 뭐 100 이상인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구해라. 아니면 150 이상인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그냥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 15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품들 중에서 원피스의 이제 개수를 구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조건 부분에다가 원피스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33이라는 게 지금 이 범위에서 몇 개 있어?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이 33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할 수가 없죠. 왜? 얘는 우리가 이제 모드 싱글 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왜?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런 값 150이다 원피스다 이런 값을 쓴 게 아니라 함수를 썼기 때문에 함수를 썼을 때는 이제 조건을 어떻게 작성하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고량이라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출고량이 평균값 이상인 게 몇 개인지 그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평균값이 없죠. 평균값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AVER, AGE 하고 이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그 평균값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앞에다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평균값이랑 만약에 똑같은 거 찾으래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쓰는 그 방법은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얘는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준 거고, 그리고 만약에 평균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나올 때는 조건 부분에다가 그냥 함수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제 33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 이제 모드 싱글 쓴 거 요거 이제 우리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count if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내가 지금 구분 코드를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아까 우리 모드 싱글 썼던 거 그 값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의 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33이라는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4개 있다. 4개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계산된 그 제품수 그 뒤에다가 개라는 그 글자를 포함해서 지금처럼 2개면 2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해서 개라는 그 글자가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뒤에 찾아가서 %라고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개하고 요렇게만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4개 하고 요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요렇게요. 지금 이제 모드 싱글이라는 그 함수령에서 우리가 이제 최빈수 그걸 이제 구해준 거죠. 그때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가 우리 33이었어요. 그러면 count if 입장에 봤을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 줘야죠. 그 범위를 지금 이 범위를 이제 지정했다고요.
해서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3, 3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찾아서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구해놓고 그 뒤에다가 개라는 그 글자를 붙여서 포함시켜서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 개하고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값을 이제 입력할 때는 이렇게 150 이상인 거 찾아라. 이런 형태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글자와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을 때는 그냥 쌍따옴표를 묶어서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을 이제 입력할 때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써줄 때는 이렇게 쓰면 되지만 우리가 이 값을 몰라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때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엑셀을 만든 그 회사에서 이런 형태로 써라 정해놨으니까 이 형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왜 이런 형태로 써요? 저도 몰라요. 엑셀 만들어 놓은 그 회사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렇게 외워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작성할 때 이렇게 이제 값을 직접 이제 입력하냐, 함수를 이용해서 아니면 수식을 입력해서 계산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조건을 작성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외우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썼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또 어렵다고 그런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외우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건 외우세요. 조건을 이런 형태로 쓰는 거는 우리가 count if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count if랑 비슷한 그 함수들이 있죠. 우리 이제 sum if라는 그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average요. average, average if라는 그 함수도 있어요. sum if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조건 범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계산 범위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average if도 함수 형식의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 범위만 추가를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이 세 가지 함수를 봤을 때 지금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얘네들 쓰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썸이 붙었고 여기는 이제 에버리지가 붙었죠.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써서 어떤 범위의 합을 이제 구해줄지, 어떤 범위의 이제 평균을 구할지 이 계산 범위가 맨 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함수에서 이런 조건들을 이제 작성할 때 그때 이렇게 작성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작성할 때도 있다고요.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은 꼭 외우고 지나가세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에서 학번이라는 게 있대요. 학번이라는 게 있고 학과 정보표라는 게 있대요. 우리 이제 표 5번에 보니까 재학생 정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학과 정보표라는 거는 지금 이 영역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죠. 우리 학번이 지금 A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 학번과 학과 정보표 얘를 이제 이용해서 학과라는 거를 표시해라. 지금 이곳에다가 학과를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학과 정보표를 봤을 때 A이면 그때 이제 우리 학과명이 이제 디자인이다. D이면 미디어다. 그리고 이제 FH면 우리 이제 실용음악이다. BS면 우리 이제 문예 창작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이제 학번을 봤을 때 앞에 이제 A2로 시작하니까 얘는 이제 디자인이 나오면 되죠. 그 밑에는 이제 D2니까 얘는 이제 미디어가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FH니까 얘는 이제 실용음악이 나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이 학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글자씩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막 숫자도 붙어있죠. 해서 학번에 처음 두 글자가 하가 코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레프트 함수가 나왔으니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오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 이제 먼저 꺼내오자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레프트라는 그 함수 써주고요. 내가 지금 학번을 가지고 있다. 이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만 꺼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프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A2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 우리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정상적으로 꺼내온 거를 싹 다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학번에서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범위를 이제 참조해서 이 학과명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표 5번에는 우리 이제 지금 얘가 이제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hlookup이 됐든 아니면 이제 vlookup이 됐든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hlookup, vlookup 이 함수는 생김새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같이 공부해주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이 hlookup은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이제 행번호를 써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hlookup은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우리 이제 vlookup이요.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여기서 우리 이제 행번호를 열 번호로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hlookup과 vlookup의 차이는 행번호를 쓰냐 아니면 열 번호를 쓰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h라는 그 글자가 한글로 따지면 히읗이죠. 히읗. 해서 행번호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이제 vlookup은 이제 열 참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vlookup 써라 그랬으니까 그냥 vlookup 얘를 이제 쓰면 되지만 만약에 지금 이곳에 vlookup 함수도 나왔고 그 뒤에 만약에 hlookup 함수도 나왔어요. 그리고 알맞은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 hlookup을 쓸지 vlookup을 쓸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고 파악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 얘를 쓸지 그걸 이제 파악하는 그 방법은 참조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죠. 그때 이 데이터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hlookup과 vlookup 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표를 봤을 때는 학과 코드가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학과 교수가 열 방향으로 학과명이 열 방향으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vlookup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해 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만약에 학과 정보표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 학과 코드가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학과 교수가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학과명이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들어있죠. 만약에 학과 정보표가 이런 형태로 생겼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hlookup이 이 함수를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더라도 이 학과 정보표가 이렇게 이제 생겼냐 아니면 이렇게 생겼냐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함수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hlookup과 vlookup에서 옵션을 이제 쓸 수 있다 그랬죠. 이 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이 옵션에는 우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옵션으로 true 값을 쓸 때가 있고 우리 false를 이제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 true라는 그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만약에 hlookup과 vlookup 이런 이제 함수가 나왔는데 옵션이 이제 없어요. 없으면 생략돼 있는 거 우리 true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근사값으로 값을 이제 찾아줍니다. 얘는 일단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찾아요. 찾은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있으면 그 값으로 이제 반환해 주고요. 만약에 일치하는 값이 없어요. 없을 때는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줍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없다, 똑같은 값이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 NA 오류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함수가 나왔을 때 내가 옵션에 true를 써야 돼, false를 써야 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판단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학과에서 꺼내온 게 있죠. A2랑 똑같은 거 여기 있죠. D2랑 똑같은 것도 여기 있고요. FH랑 똑같은 것도 여기 있고 A2랑 똑같은 거 여기 있어요. 그리고
BS도 여기 있고요. DE도 있고 FH도 있고 BS도 있고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한 그 값과 지금 이곳에 똑같은 그 값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false 얘를 이제 써서 일치하는 그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vlookup 요 함수를 쓸 때 지금 우리가 left 함수를 구해 놓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요. 나는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참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우리 이제 참조 범위가 이제 되는 거고, 내가 A2라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요.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린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게 학과명을 가지고 갈 거죠. 내가 지금 참조 범위로 이만큼을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첫 번째 열에 이제 학과 코드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 이제 학과 교수가, 세 번째 열에 이제 학과명이 들어있죠. 해서 세 번째 열에 있는 학과명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열 번호를 이제 3으로 쓸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false 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left 요거 이제 쓴 거는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vlookup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면 되는데, 찾을 값은 아까 left 함수로 구했죠. 구했으니까 Ctrl V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left 함수에서 구한 게 있다. 얘를 이제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학과명을 갖다 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옵션 우리 이제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얘는 A2였으니까 A2니까 이렇게 이제 디자인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값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나와요. 왜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나오냐?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할 때는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레프트 함수 썼을 때는 아까 결값이 다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셀 범위 잡은 게 지금 요 영역이요. 내가 지금 범위로 지금 아까 우리 함수를 쓸 때 이만큼을 지정해 줬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이만큼 범위를 참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이만큼 범위를 참조해야 돼요. 얘를 계산할 때도 이 범위를 참조해서 학과명을 가지고 가야 되고, 내가 얘를 구하든 내가 어떤 칸을 구하든 무조건 이 범위에서 학과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vlookup에서 우리 이제 범위로 지정한 그 부분이요. 이 부분은 변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F4번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나왔고요. 그 밑에는 이제 D2니까 미디어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실용 음악이 나오면 되고요. 그 밑에는 A2니까 디자인이, 그 밑에는 이제 BS니까 우리 이제 문예 창작 이렇게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D2니까 미디어, 그 밑에는 FH니까 우리 이제 실용 음악이,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BS니까 문예 창작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 얘로 이제 구한 게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죠. 내가 레프트 함수를 구해 놓은 게 있다. 그걸 이제 찾아라. 어디서?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세 번째 열에 있는 걸 갖다 달라. 해서 학과명을 갖다 달라고 그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때 이 범위에서 레프트 함수로 구한 거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이제 false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vlookup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 함수 중에 몰랐던 그 내용이 있으면 그걸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돼요. 외울 거 외우시고 이 문제도 직접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능숙하게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